내가 대기업의 부장이었네, 임원이었네. 그것을 잘 극복하셨던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직업인으로 새로운 삶을 구성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곡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의 세 가지 명지대학교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초대 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뵀었죠. 구자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지적해 주시는 우리 사회의 멘토 같은 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특히 50대가 넘어서 퇴임을 한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함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주시러 나오셨습니다. 구 대표님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죄송하지만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 인생의 재발견 저자인 구자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제 말씀을 드렸고요. 김 교수의 세 가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깨알같이 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좀 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경험은 아닌데 박사학위 논문 쓴 것을 저번으로 해서 지금 저서를 내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셨을까요?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현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특히 저희 지도 교수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동료 심리학자들의 생각인데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했던 첫 번째, 그러니까 책을 목표로 쓴 것은 아닙니다. 논문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퇴직하신 분들, 특히 이제 50 전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60 다 되신 분들까지 직장생활 20년 또는 30년 하신 퇴직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뭔가 공통 패턴을 찾아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책을 한번 써볼까? 그동안 인터뷰 자료도 되게 많고 뭔가 이야기를 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일간지의 기자분과 밥 먹다 우연히 했던 이야기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신문에 기고를 하게 되었고, 그 기고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이 이야기를 퇴직하신 분들께 좀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책의 대부분은 퇴직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인터뷰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로 뭔가 구조화시키고 정리를 하고 방향이나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드려도 그러니까 연구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생생한 그런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 패턴화한다 그럴까, 유형으로 정리하신 책이라서 이 책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50대 추락하는 것에 대한 좀 논리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살아 숨쉬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50이 되면 사실 추락하죠. 추락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구 대표님도 이제 회사에서 속된 말로 잘려가지고 그러다가 공부 다시 더 추가적으로 하고 박사 받으시고 지금 현재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50대에 우리가 추락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이지,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주체적 조건 하에서 어떤 사람은 추락하고 어떤 사람은 덜 추락하는지, 우선 그 얘기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저는 첫 번째, 분명히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상 지위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의 부장이었네, 임원이었네, 이런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타이틀이 사라지니까 어찌 보면 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잘 극복하셨던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삶. 직장과 직업의 차이네요. 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구성하셨던 분들은 이 이후에 이것이 추락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곡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거의 직장인 마인드, 그리고 그 직장인이었을 때의 삶을 여전히 회고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 곡선을 만드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말 한마디 차이인데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그 영역에서 쭉 활동을 하면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도 그 영역에 약간의 변주랄까요? 좀 다른 기술을 거기다 붙여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연속성이 가능한데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곧장 추락하고 만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하셨어요. 취재적 조건의 핵심이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추락하시는 분들에게 자, 추락한 이후에 추락했다고 가정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현재 상태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추락하신 분들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던 아주 작은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그분들과 똑같은 경로를 거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벼락을 맞고 잘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시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경로를 거치면서 새로운 인생 곡선을 만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달라진 상황을 첫 번째 받아들이셔야 해요. 내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준 명함으로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그 받아들이는 데까지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정 수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는 우울하고 분노가 느껴지는 이 삶, 이 시간이 일정 수준은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가 뭐 작은 상처가 나도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내셔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에서 출발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젊을 때 했던 것들. 그 주변 어디선가 뭔가 솔루션을 찾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인생 곡선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나와서 뭔가 의류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생 동안 의류업 근처에도 가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안을 했고 솔깃하네라고 해보셨어요. 그런데 성공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장에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이 뼈와 살을 갈아 넣었던 분들이 드글드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금을 댄다고 해도 내가 그 사업적인 영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내가 달라진 상황을 일단 수용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좀 차분하게 내 마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뭔가 시작하실 땐 내가 과거에 했던 일과 관련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에서 테마를 찾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확률적으로 새로운 인생 그래프를 만드는데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고민이 대체로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여태까지 쭉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야. 대학 시험 볼 때 이제 성적에 따라서 갔던 과가 나의 인생을 결정했어. 또는 우리 엄마가 나의 인생을 결정했어. 이제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야 하는 후회 속에 사실은 살아가다가 추락을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구 대표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 격차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지, 나다운 삶이 무엇이지 이제 이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체성 질문에 해당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정체성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려면 결국은 이제 6가지 자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너무 동의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돈이잖아요.
돈 자본. 근데 추락을 한 다음에 내가 충분한 자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죠. 이 경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쓰신 책에서 6가지 자본 중에서 저는 특히 그러니까 돈으로서의 자본 그리고 정체성 자본 네. 이게 우리가 제일 크게 느끼는 지점 아닌가 싶어서 그 2가지 자본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참 정말 어려운 네, 질문인데 일단 정체성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고 또 중요하다고 믿고 사는 네, 그 안에 어디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내가 살아왔던 특히 젊은 청년기를 보내면서 했던 일들이 나의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가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좀 만만치 심각하게 않죠. 예, 네.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해보시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니지만 자기가 해왔던 일과 조금 연관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그래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일종의 프로젝트나 일종의 직업이나 뭐 일종의 사업 아이템이나 네. 이것을 구축해내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이제 정신적 차원에서 정리는 내가 했는데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아이템 찾기가 네. 사실 정말 만만치 않아서 여러분들 고생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이것은 제가 구 대표님에게 지금 즉답을 구체적으로 딱 내놓으세요. 이건 아니지만 그럼요. 그런 네. 일들을 찾아가는 어떤 노력의 경로랄까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조언 정도는 해주셔도 네.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정체성인 것이죠. 출발점은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가, 과거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지 능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돈을 버는 것, 월급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 해결을 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과거처럼 직장 생활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누군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그 대가로 나에게 돈이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안에서 사람들의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저는 내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는 건 이제 각자 하셔야죠. 네. 아마 그게 지금 다양한 새로운 직업 세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사실은 뭐 능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실 자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영역으로 네. 진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돈을 크게 모아두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첫 번째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이 시장에 나왔을 때 투입되는 자본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은 첫 번째, 남들처럼 삐까뻔쩍한 사무실을 얻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고 대부분 다 내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투여하느냐, 내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 고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 같은 것들이죠. 그걸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다 고려를 하셔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수준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금이 많은 분들은 괜찮은데 자금이 적은 분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한 자금을 덜 들이셔야 한다는 거죠. 고정비를 줄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무실 얻는 걸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동네 가보시면 공유 오피스라는 게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무실을 얻었던 데는 한 달에 13만 원을 내면 하루 종일 그 공유 오피스의 한 공간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 데를 찾는 거죠. 네, 노트북 하나로 사업 구상을 시작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고가 남지 않는 것, 최대한 재고가 남지 않는 걸 하래요.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자금에 부담을 준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재고가 적은 것들,
재고가 남지 않는 것들로 하시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정규직, 다시 말하면 월화수목금 9시에서 6시까지 이걸 우리가 정규직의 삶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일거리나 일거리, 일감 이런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타임이 아니어도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또는 좀 불규칙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또 방식들도 있으니 그런 방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사업을 하고 이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개인차는 충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찾는 것, 나다움의 길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은 저도 계속 강조합니다만 수행성의 연장선 속에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또 구 대표님이 이제 제가 돈 얘기를 하니까 돈과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사실 이 적극적 절약은요 사업을 할 때도 엄청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거하고 적극적인 절약을 함으로써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사업적으로나 새로 하는 일들이 성장을 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좀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해왔던 일을 조금 변형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변형된 영역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50에 추락했어. 아, 이제는 너무 나이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능력을 키운다든지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과 나머지 세 가지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6세. 그리고 이게 뭐 5년에 1년씩 증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40대나 또는 50대라고 하면 95% 이상의 확률로 90세 이상까지 사세요. 내가 정년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30년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논다? 일단 그 시간이 지겹고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서 살기 어렵고요. 또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저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대, 40대 분들은 이미 나중에 아까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의 역량 개발, 능력 개발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들 계시고 또 40대, 50대 분들은 과거 했던 경험들, 과거 했던 지식들을 내가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다만 제가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 것은 다르대요. 우리는 다만 나이가 들 뿐입니다.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나이가 드는 것이지 우리가 늙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호기심이 없으면 늙는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하겠다.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기여를 하겠다. 그런 걸 찾아내는 호기심들이 있으면 나이를 먹지만 늙지 않는 것이고 그런 호기심이 없으면 나이가 어려도 늙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저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뭐 이제 와서 이런 나이에 이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훨씬 더 젊게 사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너무 이제 정말 가슴에 콕 박히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냥 저 평일에 등산 가지 마세요라는 영상 올렸다가 엄청 욕도 먹고 그런데 150만 조회 이상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야기 또 제가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다는 거거든요.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은
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변을 봐도요, 한 80 정도까지는 청년처럼 일할 수 있어요. 그럼요. 몸이 조금 쇠약해 있을 뿐이지. 그럼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이제 30년 남은 그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책에서요,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직 이후에 새로운 삶을 구성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삶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뭐 예를 들어 범위와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좀 큰 꿈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큰 꿈은 뭐 내가 큰 부자가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지식들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겠다. 새로운 삶의 영역을 구성해 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네. 전에 뭐 제 책에도 썼지만 저는 그 말에 참 동의하는데 서장훈 그 농구 선수 있죠? 서장훈 씨가 나와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즐기는 사람을 뭐 노력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즐기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즐겨서만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 저에게 제가 이제 늦게 심리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고 제가 박사과정 들어간 게 45이었거든요. 아까 잠깐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45살에 들어갈 때 그때 면접을 보셨던 교수님이 왜 이 나이에 공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공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일단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늦게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시는 40대, 50대의 아저씨들이 나도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데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볼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심리학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닌다는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심리학과 특히 박사과정은 모든 자료가 다 영어입니다. 네. 대학 졸업한 이후에 영어 책이라는 걸 보지 않던 제가 그걸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구성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복돋우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어떤 일을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어떤 고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썼던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뭐 구 대표님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것을 배우에 깔고 말씀을 주셔서요, 훨씬 더 감동이 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작심삼일하고 나이 탓하시고 상황 탓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런데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렇게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신 분들은 정말 일정 기간 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그게 이제 미친 지속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요. 구 대표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다운 삶을 찾아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까지가 물론 출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다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능력, 일정 부분의 기술, 그것을 보장하는 일정 부분의 노력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슴 깊이 한번 새겨봅니다. 네, 이미 이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미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뭐 조언이랄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노력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노력의 결과물로 무엇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노력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 자체가 내가 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고 좀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격려받고 인정받고 저는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삶을 저의 삶도 또 그분들의 삶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구 대표님 한국에서 이 특히 인사라든지 또 심리학에 기반한 경영 컨설팅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응원하고 여러분들 칭찬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힘 얻으셔가지고요. 오늘부터 또 우리 모두 같이 파이팅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대표님 너무 따뜻한 말씀, 네. 그다음에 전문적이면서도 정말 힘되는 말씀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